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양회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 우주를 향해 날아갔다는 소식들을 전해드렸잖아요. 네. 지구를 떠난 지 한 달 만에 최종 목적지인 제2라그랑주 지점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제2라그랑주 지점은요,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똑같아지는 지점이죠. 태양의 뜨거운 열을 가장 덜 받으면서도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망원경을 충전도 할 수 있는 최적의 궤도인데요. 네.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앞으로 180일마다 이 80만 킬로미터의 작은 원을 그리면서 이 궤도를 공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동시에 지구의 공전 궤도에 맞춰 태양의 궤도도 돌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웹 우주망원경을 태양에서 봤을 때 지구 뒤에 숨어서 우주를 관측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앞으로 약 5개월 동안 장비 조정을 한 뒤에 오는 6월부터 우주 관측에 실질적으로 나설 예정인데요. 빅뱅 이후에 초기 우주의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 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첫 관측 결과물은 올 여름쯤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허블 망원경보다 성능이 100배는 뛰어나다라고 네. 하던데 어떤 사진을 보내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4위 소식이죠? 네, 이제 대선 20대 대선이 한 4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예,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인 이 YTN 사이언스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함께 대선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요. 예.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서 지난 27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이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에서 과학기술 분야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등 이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예. 네. 또 데이터 전담부서 설립, 또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신설,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과학기술 분야의 시스템 개편안 4가지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두 번째 토론 순서였던 이 안철수 후보는요, 과학기술 연구과제 평가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결과가 보장된 안전한 연구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결과가 아닌 과정 위주로 평가 체계를 바꿔 세상에 없는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 역시 과학기술 부총리를 두고 또 청와대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자리를 신설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초청 토론회는 설 연휴 이후에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두 토론회 모두 YTN 사이언스가 45분씩 생중계를 했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의 토론회 역시 설 이후에 YTN 사이언스가 생중계해 드릴 예정이죠. 네. 참고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3위 소식은 뭔가요?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 생태계 곳곳에 이제 이상 현상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많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꽃가루 운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 꿀벌이 기후 변화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미국 연구진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1년 4월까지 1년 동안 미국 전국에서 그 평균 45.5%의 꿀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역시 2009년 이후로 토종벌 개체수가 95%나 감소하는 등 세계적으로 꿀벌 개체수 감소 현상은 굉장히 문제로 되고 있는데요. 이 꿀벌이 멸종 위기에 처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니코틴계의 신경 자극성 살충제 성분이 꿀벌 정자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 꿀벌이 가지고 있는 위치 파악 능력을 떨어뜨려서 번식과 식량 조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네. 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기후변화가 꼽히고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의 서식 환경 변화가 꿀벌의 멸종 위기를 불러왔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꽃의 개화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죠. 하지만 꿀벌은 아직 겨울잠에서 깨지 않는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건데요. 예. 이 꿀벌이 꿀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또 꽃은 꽃가루를 옮길 수 없어지게 되니까 번식을 할 수 없고 곤충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면서 개체수가 감소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2035년쯤에는 꿀벌이 지구상에서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나올 만큼 꿀벌 개체수 감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 이 기후변화를 늦춰서 꿀벌의 멸종을 막는 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이 날씨학 개론에서도 다뤘던 주제인데 이 네. 환경 보호가 우리의 생존 문제라는 걸 이제는 꼭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자, 2위 소식이죠.
네, 이 오미크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사실 이 오미크론 변이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데 최대 5일이 걸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하면 이를 판별하는 진단법이 나오는데도 사실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30분 만에 검출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예. 이 키스트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할 때 이용하는 특정 수용체를 활용해서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힌 건데요. 이 변이 바이러스일지라도 인체에 침투를 하려면 이 수용체와 반드시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용체를 이용한 바이오 센서를 이용해서 진단 플랫폼을 개발한 겁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PCR과 맞먹는 수준의 정확도로 30분 이내에 변이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기술이 아직은 실험실 수준의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팀은 빠른 시일 내에 센서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해서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얼른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마지막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커지면서 집단 면역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냐 아니냐 이런 기로에 놓인 상황이 이번 주에 사실 가장 화두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중반대까지 늘어나는 등 이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방역 당국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선행국에서 나타나는 집단 면역 현상을 국내에서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확진자 증가 자체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니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는 것에 집중하고 또 이를 통해서 오미크론 정점 후 집단 면역 형성을 기대하겠다 이런 건데요. 네. 하지만 해외 사례만으로 국내 오미크론 유행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감염자 자체가 현저하게 적고요. 또 3차 접종률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죠. 또 오미크론 첫 감염 사례 발견 이후 보통 한 3주 안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던 해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우세종이 되는데 7주 이상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영국은 짧고 굵은 유행 이렇게 보면 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되게 길고 느린 유행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전문가들 의견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집단 면역을 통해 코로나 풀이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감염자 자체가 폭증을 하면 중증 환자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의료 체계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집단 면역이라는 거는 코로나19 상황이 모두 끝난 뒤에나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결과론이라고 합니다. 집단 면역에 대한 낙관보다는 정부는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을 촘촘히 세우고 또 개개인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예. 네. 오미크론 대유행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하파이브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